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은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에 개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수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물과 같이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청징함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죠. 월령에 있는 토가 일간 개수를 갖다가 극한다. 물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완전 파극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파극까지는 아니고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의 핵심 임수도 물이 깨끗한 걸 좋아하겠지만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같기 때문에 이 청징함을 잃게 되면은 뭐다 개수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병화는 빛, 정화도 빛. 그래서 토가 많아서 빛을 회광하면 화로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또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쓰임이 없게 되겠고,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술월에 간목을 먼저 치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달라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먼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술토 정관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개수가 토에서 파극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토가 장난치지 않도록, 토가 많아져서 개수 신금을 갖다가 신금을 매금하고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져서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이렇게 통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 상관, 경관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무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못 쓰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용도, 나의 쓰임이 없게 만들면 그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경관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술월의 개수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10중 8구 개수는 매몰이 돼요. 그러면은 정관이 나를 매몰시키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겁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기업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큰 회사 같은 것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간목으로서 그 관성을 갖다가 완전 파극시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토가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술월의 개수는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의 근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목으로는 토가 왕해져서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술월이라고 해서 조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치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인 임계수를 가지고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술월의 개수는 신금,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사주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주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눈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은 사주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고, 또 용신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의 흐름이 사주 원국에 부합되게 흐르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도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 토극수의 관계가 되겠죠. 월지에 있는 술토가 일간인 개수인 나를 극한다. 극아자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자,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이죠. 아극자라고 하죠. 이거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재물, 처 이렇게 보죠. 관성은 남편, 명예 뭐 이런 걸로도 보고요. 법, 윤리, 도덕으로도 보고, 안 좋게 표현하면 질병, 도적, 적군 등등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세분해서 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해악하는 것을 편관 칠살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고 편관 칠살은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는 일간의 특성에 맞게 살펴야 된다.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고, 일간의 특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어저께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음수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겠다. 단 술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한데, 관성인 정관은 왕한 사주, 신약 살왕이 아니라 관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술토 안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수가 음금을 받죠. 금은 술을 생하는 관계이니까 편인 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도출될 수 있죠. 술 중에 있는 이것이 되게 되면은 개수가 정화를 받죠. 음수가 음화를 받으니까 편재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정관격, 편인격, 편재격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고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토에서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거, 술 중에 있는 신금 투출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금이 투출해가지고 개수를 생해줘야겠다. 금생수해서 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신금을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으면 간목으로서 저 토를 갖다가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억제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제 상관, 경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술토도 결국은 나를 탁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통제시켜줘야 돼. 물이 있는데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탁수가 되죠? 제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를 딱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 먼저 보도록 하죠. 진토를 봤습니다. 갑진년에 갑술월 숙명 진술충 꽝 때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좋은 점, 월간의 간목, 연간의 간목이 있어서 상관, 경관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이 토를 억제시켜주지 못한다면 개수는 왕토에서 매몰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것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좋은 점은 유금을 얻어서 이제 인성을 얻어서 개수를 금생수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자, 신금과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은 개수가 통근이 가능하지만 유금은 개수가 통근을 못해. 오히려 진토의 개수가 통근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진술충이 돼서 개수의 근원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수가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왕하다가 아니라 아직도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상관으로서 토를 제하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튼튼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래도 유금이 있는 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수월의 개수가 약한데 유금에 이렇게 생을 받아서 그래도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자시가 되거나 또는 개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가 자수의 뿌리를 얻고 겁재인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 자체가 이제 약하지 않다, 신강사주가 되어 있다 등이 간목에서 토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근데 이렇게 임자시 또는 개해시가 되면 뭐다? 조후의 문제가 생기죠. 사주가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해질 필요가 있죠.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임자시 개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금하고 유금의 차이는, 신금은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고 유금은 뿌리를 두지 못하죠. 이왕이면 이제 뭐 금다수탁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얻어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초년운 때 너무 이렇게 한습지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목화운 가면은 뭐 경신시가 썩 나빠 보이진 않는다. 화가 없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서 좀 따뜻한 것을 얻는 것이 좋겠고, 저는 뭐 경신시, 신유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뭐 개수는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뭐 나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또 생겼죠. 천간으로 간목 3개, 인해불을 뒀죠. 능의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거는 개수의 근원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중에서 오늘 이 생시만큼은 좋지 않겠다라고 보는 건 을묘시, 오늘 묘유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묘는 차라리 갑인은 인중병화라도 갖고 있지만 을묘는 그냥 수수한 목이죠, 목. 그래서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는 저는 병진정사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자개해시도 뭐 일간 약하지 않게 되니 목화운만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병진시 같은 경우 병화로 어떤 장점이 있죠. 진유합금 돼서 뭐 일간 개수의 뿌리가 좀 미약하긴 하더라도 진의 뿌리를 두고 진유합금에서 금이 생해주게 되죠. 그다음에 뭐 이제 간목도가 토를 제할 수 있죠. 수운 금은 간다 하더라도 병화가 조고 갈 수 있죠. 물론 병화 뿌리가 좀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았죠. 뿌리가 좀 약하죠. 그래서 그래도 구조 자체는 병진시 토가 3개일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토가 많은 것이 좀 걱정스럽다 하면 정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유 해금이 되죠. 해금이 되기 때문에 개수 금으로 생각한 것이 나쁘지 않고요. 뭐 병화는 아니더라도 정사 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병진, 정사, 경신시 그 이후에 뭐 생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임자 개해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무오시 또는 기미시 하고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택하지 않는 것 좋겠고요. 임술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무오일미시는 토왕절에 무토기 도출하면 개수가 탁해지거나 특히나 무토 도출하게 되면 개수가 토다, 수물, 아주 그냥 땅속에 수가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